생후 넉 달 된 아기가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는 등 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제때 안 할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아기에겐 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최근 포천시 공무원이 철도 예정지 인근에 땅을 매입해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가 병원 2곳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 개설을 추진합니다. 동두천과 연천 학교 환경에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22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건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생후 넉 달 된 아기에게서 학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기가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이 결정적 단서였는데요.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기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넉 달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아기는 현재 아동일시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발육이 늦긴 하지만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개월수에 비해서 너무 작죠. 현재 상태는 괜찮고요. 이제 따라잡기를 해야죠. 예방접종도 따라잡기를 해야 되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선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것을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것을 학대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을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현장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아기가 넉 달 넘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동안 왜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기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근데 실제 주소지는 동두천 아동이었어요. 동두천시에다가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도 아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아동이 이성 인권아이나 가족망을 통하거나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에는 지금 없고, 그다음 올해도 이제 1월에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도 지금 대상이 없어요. 취재 결과 복지부조차 아기가 위기 아동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아동을 등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인이가 하늘로 간 지 5달. 위기아동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아기를 뒤늦게 발견한 지자체는 아기에 대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번지면서 지자체 관련 직원들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천시 공무원이 철도 예정지 인근에 땅을 매입해 경찰에 고발됐는데요.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투기 의혹으로 몰아가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고발된 공무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포천시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지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가 매입한 땅입니다. 40억 원의 자금은 대부분 은행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A씨가 투기 의혹을 받게 된 것은 7호선 연장 사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7호선 포천 연장은 지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면서 사업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포천시 전철 7호선 예타 면제는 2019년 1월 달에 발표가 된 거고, 그 발표가 됨으로써 포천 시민은 물론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정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이나 지난 후에 땅을 취득했는데 저한테 투기로 몰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부동산 매입 전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포천시에서 그쪽에 무슨 특별한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었다고 했고, 또 그 당시 이미 7호선은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A씨는 전철 역사 예정지를 알고 땅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A씨가 철도 연장사업 부서에 근무한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노선과 역사 논의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포천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그런 역사나 다른 실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픈이 안 되는 거죠. 예.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이 이제 알고 있죠. 그 회의로 들어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예. 현재 대외적으로 오픈 안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A씨 때문에 땅을 판 토지주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도 10년 기다렸다가 한 2배 받고 넘기실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 건강상 이유로 제가 한테 여러 번 건의했어요. 또 저랑은 아주 친형제 이상으로 한 9년 차이 지는 그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동생한테 제가 건의해서 했는데 이걸 투기로 몰아가면 안 되죠. 특히 토지주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미 3년 전부터 이 땅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금력이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맹지다 보니까 잘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 그 사장님이 작년 봄에 그를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덕정 쪽에 다른 대형 사업을 하느라 자금 여력 때문에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테 작년 9월경에 야 네가 좀 인수해라 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죠. 네, 작년 초에 그거를 임사장 땅을 내가 인수하려고 한 43억 정도의 인수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내가 양주에 마트 땅 부지를 사는 바람에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사장이 자금 압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내놨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A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분명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마녀 사냥식 의혹 제기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과 연천 학교 환경에 반가운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22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확보됐기 때문인데요. 동두천시 연천군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동두천, 연천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대변인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또 다 함께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2억여 원에 이르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소식 들었습니다. 일선 학교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지난 국회 때도 큰 규모의 특별교부금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은 교육은 우리 동두천과 연천과 동두천의 미래입니다. 안전하고 이 편안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혼심을 힘을 다했고요. 20대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총 54억 원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관내 학교에 국회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 기증도 2차례 했었고, 또 우리 유아들,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도 동두천과 연천에 각각 1개씩 유치했었거든요.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 교부금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사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육부 장관들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또 설득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두천에 2곳, 또 연천에 2곳 학교인데요.
동두천 여중의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송내 중앙중학교의 교실 바닥 교체, 또 은대초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하고, 또 전곡고등학교 이제 옥상 및 이 외벽 방수 시설 등 한 2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별 필요시설과 개선 지점을 세세하게 알고 계신 덕분에 이 정부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 설명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두천과 연천을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계획 그동안 여러 번 밝히셨는데 관련된 의정활동 계획 듣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또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우리가 BC, AC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분야가 이제 교육계인데요. 이 교육계를 어떻게 우리가 미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교육 격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교육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의 수업에 관해서는 이 안전 강화, 그다음에 또 원격 수업, 스마트 교실, 이렇게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책임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 정책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이 일관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또 이 코로나 위기가 또 기회가 돼서 대한민국 어떤 교육의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현안 살펴봤고요. 또다시 지역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두 발로 뛰고 계시죠? 어떤 부분들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방역 이제 청정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두천과 연천이요. 근데 이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이제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모든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직후부터 비상 상태로 이 상황을 엄중히 좀 보고 있었고요. 또 국회 차원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체 진짜 아낌없이 동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과 또 근심이 가득한 그런 심적 고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자 거리 방역 봉사도 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교육 현장도 이제 수업을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모두 다 이렇게 최선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확산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연천 주민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함께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같이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차원의 지원책 동원에 좀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가 병원 2곳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 개설을 추진합니다. 대진대학교는 10일 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의대추진위원회는 이명문 총장과 교수진 등 학내 인사 외 외부 인사를 영입해 의대 개설을 위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명문 대진대 총장은 경기 북동부는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대형 종합병원 개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의과대학 개설이 시급하다고 의대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전에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1년간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입니다. 도는 10월 중 소명 자료를 기초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